자, 컴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컴구를 시작으로 자, 문제풀이가 진행되겠죠? 네. 네. 자, 문제풀이는 물론 문제에 이제 적응하는 능력도 키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내가 문제를 풀다가 기본서에서 내가 놓쳤던 부분들이 뭔지, 내가 어떤 부분을 지금 놓쳐서 이 문제가 안 풀리고 있는지, 아니면 풀고 있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실수 없이 잘 푸는지, 자꾸 실수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서 5점 이상 실수로 날리면 합격하기도 어렵고요. 합격하더라도 1차에 붙더라도 고득점으로 붙기가 어렵기 때문에 뒤집혀지지가 않아요. 커트라인 근처에서 붙으면 소수 인원 뽑는 지역 말고는 정말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꼼꼼하게 잘 풀어야 돼요. 꼼꼼하게 푸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는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젊잖아요. 네, 젊고 지금 시험을 지금 본인이 직접 준비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제가 풀다가 틀렸다. 그럼 풀이를 보시다가 아유, 쟤 틀렸네. 이렇게 딱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냥 스티브가 푼다고 아, 저게 맞겠지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꼼꼼하게 잘 풀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강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구의 자, 첫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16비트 명령에서 7비트 연산 코드를 사용한다. 자, 16비트가 있는데요. 연산 코드라는 게 OP 코드 얘기하는 거죠. 자, OP 코드가 7비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소는 몇 비트를 써요? 9비트를 쓰겠죠. 네, 오퍼랜드로 쓰인다니까 네, 주소가 될 수도 있고 오퍼랜드 값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7비트니까 연산의 종류는 몇 개? 2의 7승. 그래서 128개가 되겠습니다. 자, 오퍼랜드가 기억장치 주소를 가리키고 한 바이트가 저장된다면 기억장치 최대 용량 9비트니까 2의 9승 곱하기 한 칸에 1바이트죠. 자, 요거는 개수를 나타내죠. 개수. 그래서 512 바이트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게 메모리가 이렇게 방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한 방에 바이트래잖아요. 바이트씩 저장되는데 바이트씩. 그 얘는 컴퓨터 입장에서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0번지예요. 그 다음에 얘는 1번지, 2번지, 3번지 이렇게 해서 이 9개의 비트가 1111, 1111, 1 이렇게 될 때까지 가죠. 그래서 이걸 총 세면 512개가 되죠. 네, 그래서 2의 9승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당 1바이트니까 512바이트가 되고요. 자, 우리 운영체제에서 우리 기본서의 운영체제에서 보는 이 메모리의 한 용량은 4바이트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바이트 지정되는 바이트에 따라서 용량이 달라지겠죠? 네, 512 곱하기 4바이트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2바이트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반대로. 자, 메모리 용량이 512바이트고 한 방에 이렇게 한 방에 1바이트씩 저장된다. 그럼 주소는 몇 비트냐? 이렇게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조건 중에서 지금 요것만 주면 자, 16비트 중에서 9비트가 주소가 되네? 그러면 OP 코드는 7비트가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28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간접 주소를 한 비트 사용한다 라고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 OP 코드가 6비트가 되겠죠? 그럼 6, 그럼 2의 6승, 그러면 64개 이렇게 해서 어떤 조건이 주어지든지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명령어 포맷을 생성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은 여기가 직간접이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직간접 있다고 하면 물론 이제 우리 임용에서는 조건은 아주 자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나올 수는 없고요.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직간접이 직접 주소로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직간접이 언급되지 않으면 그냥 풀어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문제를 제기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절대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렇게 나오진 않고 제기할 수 없도록 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주어진 내용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자, CPU와 기억장치 간 접속된 데이터 버스가 16비트래요. 데이터 버스가 16비트란 얘기는 한 번에 나가는 데이터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주소는 12비트다. 주소가 12비트에 2의 12승이라네요. CPU가 기억장치로부터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데이터는 몇 바이트냐? 2바이트죠. 데이터 버스가 16비트 2바이트니까 2바이트입니다. 기억장치 각 주소는 16비트씩 저장이 된다. 각 주소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이렇게 했을 때 각각 2바이트씩 저장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최대 용량이 얼마냐? 자, 주소가 12비트니까 방해 개수가 12비트 2의 12승계라는 거죠. 그러면 2의 12승계 곱하기 2바이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의 13승 바이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8kB 이렇게 됩니다. 되시나요? 자, 데이터 버스가 32비트이며 다 나오네요. 기억 총량은 이렇게 되고 데이터는 32비트래. 자, 그러면 아까처럼 얘기해보면 여기가 32비트예요. 즉 4바이트란 얘기죠. 4바이트. 그 다음에 용량이 64kB예요. 64kB라는 얘기는 2의 6승 곱하기 2의 10승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2의 16승 바이트인데, 자, 요거는 얘는 x, 이거는 방해 개수죠. 곱하기 4바이트 이렇게 나오는 거죠. 4바이트니까 2의 제곱이라고 쓰면요, 2의 제곱 이렇게 되죠. 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샥샥 이렇게 나눠버리면 14승이 되죠. 그래서 x는 2의 14승. 자, 14승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 주소를 나타내는 비트가 14비트란 얘기죠. 방해 개수가 2의 14승계 이런 얘기예요. 자, CPU와 기억장치 간에 접속되는 시스템 버스는 모두 몇 비트? 자, CPU와 기억장치 간에 데이터 버스가 있고 시스템 버스가 있죠. 시스템 버스는 주소를 전달하는 버스예요. 그 주소는 몇 비트? 14비트. 그 주소 전달 비트는 14비트가 됩니다. 자, 연산 코드가 5비트, 오퍼랜드 1, 2, 그 나머지 뭐야? 1은 2비트, 오퍼랜드 2는 나머지 9비트로 각각 변경했을 때 자, 연산 코드가 5비트, 오퍼랜드 2는 2비트, 1은 2비트, 2는 9비트. 자, 그럼 여기 나머지가 있겠죠? 자, 그럼 이걸 데이터를 읽어왔을 때 얘가 몇 비트예요? 32비트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7비트, 요거까지 16비트네요. 그럼 나머지 여기가 16비트 이렇게 되겠죠? 변경했을 때 연산의 수는 여기 OP 코드가 5비트니까요. 2의 5승 32개. 사용 가능한 레지스터 수는 오퍼랜드 1일까요? 2일까요? 네. 아, 이게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네. 이게 자, 이 문제를 분리된 거예요. 여기가 위에가 한 문제고요. 요게 다른 문제예요. 네, 이상하다 했습니다.
자, 32비트고 64비트예요. 그래서 네, 쓰면 주소가 14비트가 되고요. 그래서 CPU와 기억장치에 접속되는 시스템 버스, 이거는 주소를 전달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14비트가 됩니다. 네, 이렇게 돼요. 데이터 버스가 32비트인데 하여튼 자, 주소를 전달하기 위해서 얘는 방이 14개, 2에 14승계의 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합니다. 자, 연산 코드 필드가 5. 자, 지금 이거는 어떤 그림이냐면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던 그림이 있습니다. 4비트, 4비트, 8비트 이렇게 되어 있던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OP 코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오퍼런드 1, 여기가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원래 있던 요 그림에서는 얘가 2의 4승계의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고요. 얘가 레지스터를 나타내면 2의 4승계의 레지스터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얘는 2의 8승의 주소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자, 여기 5비트, 그 다음에 여기 2비트, 그 다음에 나머지 9비트, 16비트가 되죠. 그러면 명령어는 2의 5제곱, 그래서 32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레지스터는 2의 2제곱, 그래서 4개가 되고요. 주소는 2의 9제곱, 그래서 2의 9승계의 방을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 오퍼랜드 1 필드와 오퍼랜드 2 필드를 합하여 하나의 오퍼랜드 필드라고 하고 2의 보수 데이터를 저장한다면 표현 범위가 어떻게 되겠느냐. 네, 두 개를 합쳐서 자, 1번처럼 한다는 건 아니고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원래에서 이게 원래가 이제 그림이에요. 네, 그림을 가지고 하는 건데 네, 이 문제를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나. 하여튼 자, 저 그림 가지고 하면 실제로 데이터를 나타내는 이 부분이 12비트가 되겠죠. 12비트. 자, 근데 2의 보수니까 음수와 양수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 비트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숫자 어떻게 계산해요? 마이너스 2의 12승 빼기 1부터 2의 12승 빼기 1 빼기 1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2의 11승부터 0을 포함해서 2의 11승 빼기 1. 자, 0이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개수하나가 줄어드는 거죠. 자, 이렇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편집이 잘못됐네요. 자, 길이가 16비트 1주소 명령에서 연산 코드가 5비트일 때 명령 형식을 정의해봐라. 1주소 5비트. 자, 1주소라는 건 뭐예요? 1주소? 주소가 하나라는 거죠. 네, 주소가 하나라는 거예요. 주소가 하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16비트고 여기가 5비트니까 여기가 11비트 이렇게 되겠죠. 네. 주소 지정 가능한 용량이 얼마냐? 2의 11승 개의 방인데 방 하나당 1바이트. 그러면 얘가 2kb죠. 네, 2kb가 됩니다. 자, 2주소 명령을 사용해서 16비트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 OP 코드가 5비트. 자, 레지스터 수는 8개래요. 그러니까 8개니까 몇 비트? 3비트. 자, 두 개의 오퍼랜드들이 모두 레지스터 번호인 경우 모두 레지스터? 그럼 여기 3비트 3비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비어 있겠죠. 그러면 16비트니까 그러면 6 11비트 쓰고 여기 5비트 5비트는 사용하지 않는 주소가 되겠네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하나는 기억장치인 경우 5비트 3비트 이렇게 5비트 3비트 나머지
그럼 8이니까 여기 8비트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나타낼 수 있는 메모리의 공간은 2의 8승 곱하기 1바이트 되겠죠. 그래서 네, 256바이트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얘는 레지스터 8개 2의 3승. 자, 명령어는 몇 개냐? 2의 5승에 32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CPU 내부 레지스터와 주기억장치 그림이 다음과 같다. 여기서 CPU 레지스터 및 각 기억장치의 폭은 16비트라는 얘기는 요렇게가 16비트라는 얘기예요. 2바이트. 그러니까 방 하나당 2바이트다 이 얘기죠. 레지스터도 2바이트다 그 얘기입니다. 십진수로 표현하였다.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해서 명령어의 주소 필드에 지정된 값이 150일 때 유효 주소. 유효 주소는 이게 진짜 주소잖아요. 그러니까 유효 주소 EA는 150이 될 것이고요. 직접 주소 지정 방식으로 150번지 1, 2, 3, 4. 네, 데이터는 1, 2, 3, 4가 되겠네요. 자, 얘는 메모리에 150 이렇게 되겠죠. 자, 명령어가 16이고 연산 코드가 5비트라면 명령어가 16이고 연산 코드가 5비트예요. 그럼 여기 11비트가 되겠죠. 네, 이 11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저희 2바이트니까 2의 11승 곱하기 2바이트 이렇게 됩니다. 그럼 2의 12승 바이트 이렇게 되죠. 그래서 4kB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택되냐? 자, 우리가 주소 필드가 아까 앞에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면 얘가 오퍼랜드 1, 오퍼랜드 2 이렇게 돼 있을 때 OP1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이게 오퍼레이터 같아요. 네, 오퍼랜드 P 연산자 1, 2. 자, 이렇게 되면 지금 0부터 이렇게 쪼르륵 있잖아요. 만약에 이 부분이 레지스터를 나타내는 곳이다. 근데 여기가 2 이렇게 써 있으면 네, 얘가 의미하는 게 R2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기가 0이다. 그러면 얘는 R1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150이다. 그러면 얘는 실제로 메모리에 150번지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연산자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했을 때 172다. 자, 간접 주소는 네, 현재 나타내는 주소 안에 있는 애가 진짜 주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메모리의 172가 202죠. 네. 그럼 실제 주소는 뭐예요? 202번지란 얘기죠. 202번지에 3256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명령에 의해서 주소 지정될 수 있는 기억장치 용량 이거 뭐 똑같잖아요. 네, 뭔가 얘도 뭔가 그림이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네요. 2-24 네. 자, 이 명령에 의해 주소 지정될 수 있는 기억장치 용량이 얼마냐? 이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6비트인데 앞에가 직간접, 즉 간접 주소를 나타내니까요. 직간접이고요. 연산이 5비트니까 여기 5비트. 이렇게 쓰면 네, 이렇게 해서 6비트가 되니까 얘가 10비트. 네, 그러면 2에 10승 2바이트 이렇게 써야 할 것 같네요. 2에 11승 바이트 그래서 2kB. 자, 즉시 자, 즉시란 얘기는 즉시 주소 지정. 자, 전체가 16비트인데요. 이게 즉치란 얘기죠. 여기가 5비트의 OP 코드가 있고 나머지 11비트인데 여기 있는 게
오퍼랜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값으로 주소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 자체가 피연산자. 네. 여기 있는 값을 가지고 바로 계산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랬을 때 데이터의 범위를 구해봐라. 자, 이게 부호가 없는 경우는 0부터 2의 11승 빼기 1까지를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부호가 있는 경우는 마이너스 2의 10승부터 0을 지나서 2의 10승 빼기 1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림 2-27은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의 명령 형식은 로드 마이너스 43 명령어에 대해서 이진수 비트 패턴을 구해라. 자, 로드 연산자는 네, 이렇게 된대요. 5비트네요. 00101. 네, 마이너스 43을 표현하라는 얘기죠. 지금 이게 전체가 16비트라고 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43을 써라 그 얘기잖아요. 네, 마이너스 43 써보면 되죠. 뭐 어떻게 하면 돼요? 43을 구합니다. 그죠? 32하고 16을 더하면 48이 되죠. 그 빼고 8 그럼 40입니다. 4, 2, 1. 자, 이렇게 하면 43이네요. 32, 8, 그 다음에 여기 3. 여기 43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16비트인데 5비트 빼니까 11비트. 둘, 넷, 6개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11비트가 됩니다. 자, 얘를 1의 보수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0, 1, 0, 1, 0, 0에 1이니까요. 0, 1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43이네요. 여기다가 요 오피코드 합치면 0010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컴퓨터는 요 명령을 탁 읽는 거죠. 하나 딱 읽어서 앞에 오피코드 빼고 데이터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필요한 연산들을 하는데, 자, 로드 마이너스 43이니까 마이너스 43을 읽어서 어디로? AC에다 집어넣는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CPU 내부 레지스터 기어 그림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와 나가 있습니다. 그림 가가 없고, 그림 가가 여기 있고요. 그림 나가 여기 있네요. 자, 연산 코드에 R이 있는데, 자, 요게 데이터를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 레지스터 세트죠. 이게 레지스터 주소란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레지스터 간접이 표현이네요. 이거는. 아, 네. 요런 문제도 괜찮습니다. 네. 그림으로 표현해주고 해보는 거죠. 자, 얘는 레지스터 직접. 레지스터에 있는 게, 자, 여기가 3 이러면 레지스터 3번 레지스터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고요. 레지스터 간접은 여기가 3 그러면 3번 레지스터에 가서 여기 있는 값으로 메모리를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이 사용된다면 연산 처리 결과에 어떤 데이터가 적용될 것이냐. 아, 여기가 2가 있대요. 2가 3이 아니고 2가 있답니다. 그럼 2번은 151이죠. 자, 151이 데이터가 되는 경우에요. 가번은 151이 데이터가 되는 거고, 자, 간접 방식이면 나번 같은 경우는 151이 메모리 주소 151을 찾아가야겠죠. 그래서 얘가 되죠. 그래서 5, 6, 7, 8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림을 하긴 뭐 이 그림을 줬는데도 틀리면 정말 전혀 공부를 안 한 사람인 거죠. 네, 이렇게 그림을 줬을 때는 맞아야 되는 거죠. 당연하게 맞아야 되는 거죠.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해서 점프 명령 R 점프 A 명령어가 450번지에 저장되어 있대요. 만약 오퍼랜드가 21이라면 몇 번지로 점프하게 되느냐. 자,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은, 상대 주소라고 하는 거는 PC하고 AR 부분을 더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450번지 명령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몇이겠어요? 451이 되겠죠. 네. 그러면 PC 값은 450번지를 실행할 때 PC 값은 451번지잖아요. 그럼 451번지 더하기 오퍼랜드가 21이라면 21이라면 더하면 472번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472번지로 점프하게 되고요. 오퍼랜드가 마이너스 50이다. 그러면 451 마이너스 50, 그래서 401번지로 점프하게 되겠죠. 자, 아래와 같은 어셈블리 기계 코드가 200번지부터 저장돼 있대요. 200부터 쪼로록 저장돼 있습니다. 자, 이가 순차적으로 실행될 경우 CPU 레지스터들의 내용이 어떤 값들이 되는지 그림 1에서 8까지를 고쳐 써봐라. 자, 로드 300,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AC에 300이란 값이 들어가죠. 맞나? 이거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요게 AR에 들어갔다가 IR에 들어갔다가, 이거 전체를 표시하라고? IR에 1300이 들어가고 여기서 300을 AR로 넘기죠. 그래서 AR에 300이 들어가니까 300번지에 가서, 원래는 300번지에 가서 값을 꺼내오라 이건데, 네, 지금도 보면 250, 그래서 250번지에 있는 값을 AC로 옮기잖아요. 그쵸? 300번지에는 우리가 300번지에는 9가 있고 301번지에는 5가 있다고 가정을 했네요. 네. 그러면 여기다 300이 되고요. 그래서 300번지에 있는 값을 AC로 가져오니까 AC는 9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브 301, 그러면 이것도 IR에 6301이 들어오고 여기서 AR에 301이 되고, 그 다음 서브 명령을 실행하니까 AC 빼기 301번지 값 이렇게 되죠. 그래서 AC 값이 얼마가 돼요? 9 빼기 5가 돼서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302번지에 저장을 하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자, 요 명령이 실행되고 그 다음에 302번지에 AC 값이 저장되니까 4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50번지로 점프해라. 자, 서브 301번 실행되는 중에 인터럽트가 들어왔다. 실행되는 중에 들어왔다. 그거는 301번지 서브 301이라는 명령을 끝내고 라는 얘기죠. 끝내고 인터럽트를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AC는 4까지 구하고 이걸 싹 저장한 다음에 인터럽트 사이클이 종료된 직후 CPU 레지스터들 직후 인터럽트들이 끝났어요. 끝나면 뭐 해야 돼? 이제 복귀해야겠죠. PC 값은 얼마고? 202. AC 값은 얼마고? 4. IR 값은 아직 202번지에 있는 명령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6301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SP의 값은 초기값이 999니까 복귀하면 999가 되겠죠. 그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시작 주소 450번지에요. 자, 여기가 450번지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있는데, 그러면 450번지가 여기가 비어있죠. 그 다음에 451번지부터 명령이 실행되는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여기는 점프해야 될 명령 202번지 주소가 들어가죠. 자, 이렇게 서비스 루틴을 이렇게 알 수도 있고요. 복귀 주소를 택에 넣을 수도 있고요. 네,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료된 직후라는 개념은 이건 좀 애매한 개념이에요. 근데 인터럽트 사이클이 종료되면, 인터럽트 사이클이 쭉 종료되면 제일 마지막 간접 주소 BUN 450, 자, 요런 명령까지 하는 게 인터럽트의 마지막 아닌가요? 서비스 루틴의 마지막이죠. 서비스 루틴. 종료된 직후니까 이걸 빵 실행. 그럼 종료된 직후를 여기까지 볼 거냐? 얘를 실행한 것까지 볼 거냐? 얘를 실행했으면 복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좀 더 세세한 조건들을 주고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CPU의 파이프라인이 4개가 각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1GHz의 공통 클럭이 사용된다. 1GHz라는 건, 자, 키로가 3승, 메가가 6승, 기가가 9승이에요. 10의 9승. 그렇다는 얘기는 한 사이클,
그러니까 1초에 10의 9승 번 움직이니까요. 그러면 한 번 움직이는 건 10의 9승분의 1이 되겠죠. 이거는 1 나노세크예요. 네, 1클럭은 1 나노세크다. 이렇게 또 알 수가 있겠죠. 자, CPU가 처리할 명령이 1000개 명령이 이루어져 있고요. 이 중에 10%는 파이프라인 2단계만 실행이 필요하고 4단계는 4단계가 필요하다. 자, 파이프라인 이용하지 않을 경우 실제 걸리는 시간을 구해보세요. 자, 1000개인데요. 1000개 중에 10%, 100개는 2 나노세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2단계만 필요하니까 2클럭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00개는 3, 500개 썼죠. 그 다음에 500개는 4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총 시간을 구해봐라. 얼마나 걸리겠냐. 200 더하기 1200 더하기 2000, 그래서 3400 나노세크, 그러니까 3.4 마이크로세크가 걸립니다. 자,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처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면 무조건 모든 명령은 파이프라인을 다 통과해야 돼요. 다 통과해야 되니까 4단계의 파이프라인이라고 했죠. 4단계. 그러니까 4 나노세크가 걸리겠죠. 4 나노세크. 명령 하나가 지나가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요렇게 샥샥샥샥샥샥, 자, 이렇게 해서 보면 하나, 둘, 1, 1, 1, 2, 2, 2. 자, 이렇게 되면 보세요. 첫 번째 명령어는 하나, 둘, 셋, 4클럭이 끝나죠. 4클럭.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한 클럭마다 끝나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4 나노세크 더하기 여기 뒤에 명령, 이게 999개가 있겠죠. 네, 이렇게 되면 1003 나노세크가 걸립니다. 그쵸? 네. 자, 요거는 원래 이렇게 구하잖아요. t는 세그먼트 개수 더하기 n-1, 이렇게 하면 전체 클럭 수가 나오죠. 네, 이 전체 클럭 수가 나오면 이게 1003인데, 네, 그 세그먼트가 4개고 더하기 1000-1, 그럼 999죠. 얘가 요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식이 생각 안 나면 이렇게 풀으라고 알려드린 거고요. 요거 곱하기 요거 한 클럭, 여기 세그먼트 하나당 1 나노세크 이렇게 되니까 1003 나노세크가 걸립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이닝으로 얻어진 속도 향상이 얼마냐. 네, 자, 이거는 1003분의 3400 하면 대략 3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3.4 정도 나오겠죠. 네, 3.4배. 그래서 n이 무한대로 증가하면 속도 향상은 기본적으로 세그먼트 개수만큼 나오죠. 세그먼트가 4개니까 4배가 되죠. 네, 최대 효과는. 자, 4사이클 이루어지고 첫 번째 사이클은 0.5 나노, 두 번째는 1, 세 번째는 0.75다. 한 명령으로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 자, 이런 문제는, 자,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얘가 0.5, 1, 7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지 않으면 여기 실행하고 이렇게 실행하고 이렇게 실행하면 끝,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걸 쪼르륵 더하면 0.5 더하기 1 더하기 0.75 2.25 나노세크가 명령 하나를 실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자, 이건 파이프라인을 쓰던 안 쓰던, 파이프라인을 통과할 때도 안 되죠. 네, 파이프라인 통과할 때는 안 됩니다. 자, 명령 하나를 실행할 때는 그냥 파이프라인 없이 쪼르륵 하면 이렇게 걸리고, 자,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면, 이걸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면 어떻게 돼요? 자, 파이프라인의 특징이 있어요. 파이프라인 몇 가지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모든 세그먼트의 클럭은 동일하다. 그쵸?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가 0.5고 여기가 1이고 1.0이고 0.75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전체 클럭은 뭐에 맞춘다? 가장 긴 놈에게 맞춘다. 왜? 긴 놈에게 맞추지 않으면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데이터를 받았어요. 처리하고 넘겼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세그먼트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동안 첫 번째 세그먼트는 다른 데이터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얘가 일이 다 안 끝났는데 이 데이터는 넘어와 버리죠. 데이터가 그러면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장 긴 놈에게 맞춘다. 그래서 얘를 파이프라인으로 구성하게 되면 1나노세크, 1나노세크, 1나노세크. 그래서 3나노세크가 걸립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했냐면 B 파이프라인일 때는 이렇게 서로 속도가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연타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파이프라인으로 이렇게 세그먼트가 나눠지면 이 클럭 속도 자체가 달라지죠. 파이프라인이 없으면 2.25인데 파이프라인으로 처리하면 3 나노세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사이클 처리한 하드웨어 모듈은 독립적인 파이프라인 단계로 구현하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1이구나. 아유, 바보. 죄송합니다. 4개 세그먼트군요. 보시면서 또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얘 또 틀렸네. 막 이러면서. 네, 그런 분이 한 분 있었는데, 네, 지금도 있죠? 그분. 네, 그러면 여기가 0.5, 11, 0.75. 자, 명령을 파이프라인 없이 그냥 실행할 경우에는 3.25.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실행하면 이 클럭이 전부 다 1이 되죠. 그래서 4 나노세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클럭 주기는 1 나노세크가 된다 그랬어요. 제일 큰 놈. 자, 주파수를 구해라. 클럭 주기와 주파수는 역순관계예요. 자, 얘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잖아요. 이거 뒤집으면 됩니다. 그럼 1초에 몇 번 이게 나오죠. 10의 9승 마이너스 9승 분의 1. 그러면 10의 9승은 1GHz 이렇게 나오죠. 이 파이프라인으로 한 개의 명령을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구해라. 한 개의 명령 4 나노세크. 1번보다 길죠. 네. 하나를 처리할 때는 깁니다. 그런데 명령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짧아진다. 1번과 3번의 조건에서 100개의 명령을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구해보고 속도 향상을 구해봐라. 자, 얘는 3.25 곱하기 100. 그러니까 325가 걸리죠. 자, 얘는 4개의 세그먼트에다가 100 빼기 1 곱하기 세그먼트 하나당 1 나노세크. 이렇게 하면 이거 얼마예요? 103이죠. 103 나노세크가 걸립니다. 대략 3점 뭐시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속도 향상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속도 향상을 구하라는 건 이 값만 갖고 구해야 돼요. 이상적인 속도 향상, 최대 속도 향상 이렇게 할 때는 세그먼트 개수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있는 대로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단계 파이프라인 실제 처리 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다. 피코세크네요. 자, 파이프라인 클럭의 주파수는 몇 기가헤르츠로 결정되느냐. 이 중에서 누굴 골라야 돼요? 제일 긴 놈을 골라야 된다 그랬죠. 4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분의 1 이렇게 하면 얘가 나오죠. 이렇게 주파수가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400분의 1 곱하기 10의 12승이 됩니다. 그럼 여기 9승만 남기고 빼면 400분의 1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0의 9승 여기 기가헤르츠가 되죠. 그 다음에 짠짠짠짠짠 2.5가 됩니다.
2.5GHz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2.5GHz가 되고요. 1000개의 명령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해봐라. 4단계니까요. 4 더하기 1000 빼기 1 곱하기 400 피코세크 이렇게 하면 1003 곱하기 400 피코세크가 되죠. 아이고, 네. 이렇게 하면 1003이 뭐야? 12 네, 0 4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0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피코세크를 나노세크로 바꾸면 이거 곱하기 피코세크잖아요. 이게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니까요. 그럼 40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이렇게 됩니다. 맞죠? 네. 401.2 나노세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ALU의 속도를 향상시켜서 얘를 250으로 단축시켰어요. 파이프라인 성능에 도움이 되나요? 도움되지 않죠. 자, 속도 향상을 위해서는 가장 긴 놈을 해야 되는데 얘는 350이라서 얘를 250으로 하든 100으로 하든 얘는 400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는 400으로 맞춰주죠. 반대로 ALU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결과 EX가 500으로 길어졌다면 영향을 미치죠. 이때는 전체 세그먼트가 500 피코세크로 맞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1000개를 수행하면 4개 세그먼트 더하기 1000 빼기 1 이거에 500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가로 빠졌네요. 1003 곱하기 500 이렇게 됩니다. 5015의 빵빵 그러니까 501.5 나노세크가 나오죠. 자, 파이프라인은 이제 이런 것만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파이프라인은 제일 중요한 거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각 명령이 뭘 하는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잘 기억해야 돼요가 아니고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항상 파이프라인 문제가 나오면 그런 내용들은 앞에서 언급을 다 해줍니다. 언급을 다 해주고 네, 각 단계별로 해야 되는 일, 하는 일 이런 것들 다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아까 여기 나왔던 이런 문제 어디 있냐? 자, 이런 문제 있죠. 자, 10%는 2단계 필요하고 40%는 3단계 필요하고 나머지는 4단계 필요하다 이런 문제 있잖아요. 자, 파이프예요. 파이프. 자, 명령어가 들어왔는데 나 2단계 하고 끝난다. 그래서 여기서 사라질 수도 없고요. 어차피 진입하는 이 단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여기 하고 끝났다 그래서 여기다 다른 애를 이렇게 빨리 갖다 끄집어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2단계라 그래서 속도가 파이프라인을 이용할 때는 어차피 2단계나 3단계나 4단계나 그냥 다 4단계로 처리하기 때문에 속도가 뭐 2단계짜리 명령어가 많으면 속도가 향상되고 그렇지 않으면 속도가 더 오래 걸리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16비트 컴퓨터에서 자, 2단어 길이의 서브루틴 호출이 있습니다. 이 명령어가 여기 있고요. 여기 C에 저장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215B 여기가 215C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택 포인터의 내용은 FFFC고 SP의 내용이 이거고 기억장치 D번지에는 123A가 있다. 자, 프로그램 카운터와 SP는 어떤
값을 가지는지 구하고 스택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그림과 같이 표시해봐라. 콜 명령이 실행되기 전. 자, SP에 있는 값이 FFFC니까요. FFFC SP는 C고 D는 FD에는 1, 2, 3A 요거는 FFD 그리고 C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지금 보시면 빈 곳을 가리키죠. 집어넣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항상 데이터를 넣을 공간을 가리킨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SP가 마지막에 들어온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들어갈 공간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콜 명령이 실행되기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B니까 요 위에 명령은 우리가 뭐예요? 215A와 2159가 있죠. 네. 콜 명령이 실행되기 전이니까 이전 명령을 실행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PC 값은 215B가 되겠죠. 왜냐하면 다음 실행할 명령의 주소니까요. 자, 그 다음에 스택 포인터 SP는 뭐 FFFC죠. 자, 콜 명령이 실행된 후 실행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가 실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215D를 PC 값이 같겠죠. PC는 215D. 그 다음에 SP는 콜 명령이 실행되면 콜 명령이 실행이 완료되면 PC 값이 바뀌는데 자, 콜 명령이 실행이 됐어요. 실행된 후니까 자, 콜 명령을 읽어왔을 때는 PC 값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6F2 얘가 주소일 거잖아요. 그럼 콜 명령이 실행이 되면 얘는 리턴 주소가 되죠. 리턴 주소가 어디로 가요? 215D로 갑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돼요? FFF B를 가리키겠죠. 빈 공간을 가리키게 되니까요. 이렇게 되고 그럼 PC 값은 어떻게 됩니까? PC 값은 자 215D에서 콜 명령이 실행되니까 저기 명령 요거 56F2를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PC 값이 바뀌죠. 56F2로. 왜냐하면 여기 있는 명령어를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PC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SP는 FFB로 바뀝니다. 자, 서브루틴에서 복귀한 후 복귀한다는 얘기는 자, 서브루틴이 어디 있냐면 56F2의 명령이 쭉 있어요. 이걸 쭉 실행하고 종료 끝 하면 돌아와야 되겠죠. 돌아올 때 어떻게? 스택에 있는 값을 빼서 PC에 집어넣죠. 그래서 215D가 됩니다. 그러면 SP 값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FFFC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리턴을 한다. 왜? 여기 스택에 값이 하나 더 있죠. 한 번 더 리턴하게 되면 SP는 1, 2, 3A가 되고요. SP 값은 FFFD가 되겠죠. 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한번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